한번 보시면 좋겠고, 저는 아이들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AS 개념. AS 개념을 꼭 아이들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너무 많은 세상이라 버리는 게 더 쉬워요. 버리는 게 더 싸요. AS 센터 갔다 오면 교통비가 더 비싸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S라는 걸 왜 해야 되냐? 자원이잖아요. 자원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 기준을, 내 철학을 어디다 둘 건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편리성 때문에, 더 싸기 때문에, 더 시간이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만 따질 수 있나?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짜실 때는 구체적으로 짜셔요. 그리고 기준은 누구다? 나다. 지금의 나다. 지금의 내 생활에서 얼마를 낮추고 얼마를 줄여내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실내 온도를 내가 지금은 28도를 유지하는데 이제는 29도로 좀 유지를 해볼래. 여름이지만 그렇게 한번 1도를 높여볼래.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샤워할 때 나는 5분 정도를 쓰는데 난 1분을 좀 줄여볼래. 근데 시계를 갖고 못 들어가니까 모래시계 같은 걸 하나 갖다 놓고 이거 뒤집혀서 내려오는 동안에 빨리 해볼래. 뭐 그렇게 좀 줄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의 소비를 한번 잘 보면서 그거를 기준으로 약간씩 바꿔내고 줄여나가는 거. 그게 녹색 소비의 지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쓰레기를 일주일에 1kg 줄일래? 20kg, 20리터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5리터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생활이.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를 좀 줄여볼래?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아까 제가 책을 보고 한컷 삽입한 처음이 거절을 못해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집에 정말 너무 쌓여가잖아요. 선생님들은 뭘 보고 그렇게 답답하세요? 집에 들어가면? 저는 책을 보고 그렇게 답답해요. 여기 와서도 이렇게 책을 봤는데 좀 갖다 줄까? 막 네. 갖다 줄까? 그러는데 그 책 너무 답답하잖아요. 진짜 줘요? 진짜? 네. 네. 청소년 책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럼 한번 전집만 아니면 돼요. 어? 전집만 아니면. 전집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절 못하네. 거절하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줄이기. 그 다음에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 썩히기.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썩히는 것은 우리가 마당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썩힐까. 그래서 이거는 미국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형. 우리나라의 모델이 나오면 더 확산력이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사람이 1년에 요만큼 발생할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발생한 쓰레기의 내용이 과일에 붙은 스티커. 그런 것만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생활, 녹색 소비 사회 하면 어떤 소비 사회가 친환경 사회일까라는 부분을 상을 그려야 되잖아요. 상상이 가야 되잖아요. 구호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녹색 소비 세상이 만들어지면 어떤 세상이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녹색 제품을 내가 사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일회용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만약 판다면 3개월 이내에 분해되는 일회용 용기만 팔았으면 좋겠다.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는 이 3번. 여기 딸들 있는 엄마들 계시죠. 저는 그 어머니들한테 꼭 추천하는 것이 바디버터. 보셨어요? 네. 진짜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여성이. 내 몸속에 있는 유해 물질, 유해 화학 물질. 그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끊어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이 생활용품들, 여기 이거 다 플라스틱 제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건강하니까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죠. 회복력이 있으니까. 근데 약한 사람들이 이게 영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바디버디의 한계가 뭐냐면, 이 집은 유기농만 먹는 집이에요. 유기농만 먹는 친환경 생활만 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 집 딸이 몸속에서 유해 물질 농도가 피 농도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얘가 어디 누웠냐면, 학교만 갔다 오면 가죽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하자. 이 가죽 소파로 해서 얘한테 영향력을 준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 집도 한 집도
그 굉장히 유기농만 하는 집인데 이 집은 플라스틱 제품도 안 써요. 근데 그 집에서 농도가 높게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 이 자기에서 나왔어요. 네, 자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해 물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영향력을 주는데 100%다 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영향력을 있는 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노약자 있는 거죠. 생리대 문제 그런 거잖아요. 생리대 문제. 저는 정말 지금은 안산에서 이사 가고 싶은데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선생님들 저런 일도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진짜 노조하고 노동조합하고 소비자단체가 이 운동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화학 물질 지도가 있어요. 화학 물질 지도. 제가 거기 들어가서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이사 가야 된다. 안산은. 저 공단이 없어지기 전에 정말 그래요. 화학 지도 못 살 곳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소비자랑 노동자랑 손을 잡고 같이 그 운동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운동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윤리적 소비 교육을 하는데 안산에서 윤리적 소비 교육을 하는데 지향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거죠. 아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죠. 선생님은 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는 사람? 위에 화학물질이 많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 아닌 거잖아요. 여기가 우리 삼터면 우리 삼터를 변화시켜낼 수 있는 주인을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켜낼 것인가? 그 어떻게라는 목표의식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주체를 만드시는 거죠. 그런 거죠. 저는 안산이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10년 넘게 에너지 운동을 해왔지만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 안산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왜? 시와 반월 산단이 있으니까. 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시지만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민도 가장 많은 도시다. 저는 자부심을 느껴요. 한날 한순간에 5만 가구가 불을 끈다는 게 민원 없이 불을 끈다는 게 이게 시민의 힘 아니겠어요? 그걸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불 끄는 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불을 꺼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같이 운동하고 저는 유해화학 물질이 있는 동네에 사는데 우리가 노조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건강한 일터 만들고 그런 운동의 주체로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이 밤에 여기 오셔서 윤리적 소비 교육 내용을 몰라서 이 교육을 받으시나?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하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리만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수를 팔지 않는 도시. 안산은 생수를 팔지만 수돗물은 플라스틱 통에 안 만들죠. 이거 그렇죠. 이거 한 명의 공무원의 아이디어예요. 너무 훌륭하잖아요. 박수 쳐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가 저는 이제 수돗물 먹기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녹색 소비 차원에서. 왜? 선생님들 수돗물 먹으라고 하면 깨름직하시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도 요금 내죠. 근데 그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수도 요금을 내면서 나는 또 물을 사서 먹고 정수기 비용을 내죠. 이중과세거든요. 녹색 소비 입장에서 보면 이 이중과세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돗물을 먹게끔 하게 만드는 게 운동이죠. 그래서 저는 수돗물 먹기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그 담당 공무원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거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니 수돗물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만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니 안산시한테 10,000개 이상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확산이죠. 그 지자체에서 종이팩을 바꾸지 않겠어요? 비용도 3분의 1로 준대요. 종이팩 제한이 되잖아요. 플라스틱 줄여내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돗물을 먹는 운동 그 부분이 우리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같이 하실 거죠? 네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뭐 그린을 선물하죠. 얼마 있으면 추석인데 무엇을 선물하실 건지 그린을 선물하는 거죠. 그린 친환경 제품
네. 그래서 안산에는 친환경 상품 지원센터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구매도 가능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꿈꾸는 녹색 소비 세상은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활동을 해서 세상을 바꿔낸다면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까 상상을 하시는 거죠. 꿈을 꾸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비자의 단계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이런 단계가 있대요. 일반 소비자부터 녹색 운동가까지.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쯤일까? 뭐 초기 녹색 소비자일 수도 있고 유사 녹색 소비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느 단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지를 하고 그때부터 실천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녹색 소비를 촉진하는 거는 아까 그린카드 하나만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규제도 있고 세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홍보도 있고 교육도 있고 자발적 표시, 기업의 참여, 광고, 공공구매. 녹색 소비를 촉진하는 제도와 내용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왜 녹색 소비 생활을 하려고 하시나요? 녹색 소비의 파워를 믿으십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죠. 녹색 소비 10%면 녹색 소비자 10%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30%면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변화의 지점을 30%라고 하잖아요. 근데 30%로 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10%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눈사람 많이 만들어 보셨잖아요. 눈사람 만들 때 요만큼까지 뭉치기가 어렵지 뭉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불리면 가속도가 바꿔서 쉽게 가잖아요. 요때까지가 힘들잖아요. 요게 10%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강의를 할 때나 프로그램 할 때나 목표가 몇 프로겠어요? 10%. 여기 15분 계시는데 저의 목표가 10%니까 저녁 먹고 앉으셔서 늦은 노곤한 시간에 앉으셔서 졸아도 제가 괜찮은 거죠. 저의 목표는 10%, 1.5명. 근데 지금 여기 계신 15분이 저랑 눈을 다 마주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런 날은 대박이 나는 거죠. 거의 100%가 저한테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가 만들어지는 게 저의 운동의 목표인 거예요. 10%. 그래서 작은 단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단위를 쪼개보면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2분 사시니까 나만 변하면 50%네 벌써. 4분 사시는데 나만 변하면 25%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모임에 학부모 모임이나 종교 모임이나 부녀의 모임에 가셔가지고 10명이 모였으면 뭐 종이컵 먹을 때 아니 나는 텀블러 먹을래. 텀블러 사용을 하면 10%부터 하면 되는 거죠. 바뀌는 거거든요. 그 10% 만들기를 위해서 제가 이 밤에 계속 가족들이 연락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 거죠. 10%가 중요하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네. 그래서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기업이 바뀐다. 소비자의 요구가 없으면 기업 마음대로 합니다. 기업 마음대로. 보셨잖아요. 그리고 당하셨잖아요. 근데 소비자의 요구를 보고 기업이 바뀌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선생님들 대형 유통업체에 가셔서 세제 코너에 가보세요. 퐁퐁이 친환경 마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받았죠. 네. 퐁퐁 대표적인 주방세제잖아요. 트리오. 걔네들이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니까요. 기업이 바뀐 거예요. 왜? 주방세제 찌꺼기가 설거지할 때 찌꺼기가 남는다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찝찝해서 막 밀가루로 막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제 자체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거죠.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를 읽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계속 나는 그렇지 않아. 내 돈 내고 내가 갈래. 계속 하는 거죠. 기업이 먼저 안 바뀌는 거죠. 선순환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먼저 요구하면서 기업을 바꾸게 하는 녹색 소비자의 힘. 그거를 유도하는 거다. 그러면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기업이 바뀌고 기업이 바뀌면 우리 시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는 거는 결국 우리 사회가 바뀌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힘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데 다양한 환경활동과 교육활동 하시잖아요. 이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천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함이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애들이 나보다 책 더 많이 읽잖아요. 경험 더 많이 가잖아요. 결합 더 많이 가잖아요. 다양한 선생님들의 의견 더 많이 듣잖아요. 유튜브 엄청난 정보잖아요. 진짜 내가 유튜버로 못하는 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정보를.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다? 생활. 나는 경험할 수 있는 생활이 있고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노하우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행동을 조직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듣지만 우리조차도 좋은 문에 나가면 세상사가 나한테 확 밀려오잖아요. 녹색이라는 거, 속이라는 거, 틈새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나가는 순간 다 있게 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더한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접하는지,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켜내기 위해서 함께 하려면 어떻게 이 틈새를 뚫고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선생님들은 이미 지도자세요. 3년 정도 이렇게 사회 활동도 하시고 공익 활동을 하시면서 활동가라는 그런 역할로서 이 사회 안산에서 활동하시는데, 그린 리더로서 이제 활동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린 리더, 지도자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지도자라고 하는가? 지도자를 누구를 지도자라고 하는가? 선생님들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라고 생각하세요? 실천하는 사람. 중요하죠.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도 지도자이겠지만 우리가 존경하진 않잖아요. 저는 변화를 꿈꾸는 사람을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변화를 꿈꿔내지 않으면 사회는 안 변하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변화를 꿈꿔내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린 리더로서 윤리적 소비 교육을 하는 지도자로서 저는 저 강사보다는 지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강사는 강의를 할 뿐이지. 지도자는 변화를 꿈꾸면서 사회를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선생님들이 강사에 머물 것이냐, 지도자를 업그레이드 하실 거냐. 선생님들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변화를 꿈꾸면서 지도자로 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저의 경험.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처음 10년 전에 제가 살던 성포 주공 10단지에서 에너지 캠페인을 처음 했을 때 대기전력 뽑는 플러그를 뽑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몇 가구가 모였냐면 10가구가 모였어요. 그 10가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5만 가구가 불을 끄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산시가 기본계획도 세우고 에너지를 전략하는 뭐 정책 무슨 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람을 느껴요. 그렇지만 요거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에너지가 전환되는 도시로까지, 자립되는 도시로까지 가야겠다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고소정 선생님도 같이 했지만 시아오가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걔가 내 태 중에 있을 때 시아오 방조제가 문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아오가 변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태어났던 시아오의 제목은 뭐였어요? 이름은 죽음의 그 시아오였잖아요. 그때 우리 모두가 시아오를 포기했다면 지금의 시아오는 없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투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갈등도 하고 하면서 대화도 하고, 지금 지속협이라는 갈등을 해결하는 민간협의체의 국토부 산하의 그 지속이라는 활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20년 넘게 대화를 하면서 저 조력발전소를 만든 거예요. 저 조력은 환경단체는 다 조력발전소를 반대해요. 왜? 갯벌에다 해야 되니까, 민물 썰물의 차이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안산 조력은, 시와 조력은 목적이 시아오를 살리는 데 있었어요. 물을 흘러야 되는데 막았으니 이 물을 순환시키는 힘이 뭘까? 물을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조력이다. 그래서 이 물을 하루에 2번씩 다 빼는 거 아니에요. 시아원에 갇힌 물을 하루에 2번씩 빼고 바닷물을 들어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시아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제가 이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해안도에 아파트 하나 들어오잖아요. 자이 아파트. 자이 아파트 광고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시아오를 조망권으로 한 자이 아파트라고 나왔어요. 저는 이게 아파트 광고가 너무 럭셔리한 거잖아요. 최고의 좋은 내용을 넣는 게 아파트인데, 고급 아파트인데 시아오를 조망권으로 한다고 아파트 스스로가, 그 건설회사 스스로가 시아오를 채택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거 죽음의 호수 시아오 아파트가 떨어져서 여기 못 살아 하고 떠났다라면 이런 게 없었겠죠. 하지만 시흥에 살고 있고 안산에 살고 있고 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정부랑 끝까지 얘기를 하면서 시아오를 살려낸 거잖아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게 시민의 힘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변화 시대, 기후변화 위기 시대까지 왔는데 이 시대에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더우니까 나는 못해.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이 나비 효과를 불러낼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윤리적 소비라는 타이틀로 모이셨지만 그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같이 활동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투발로 아이들이에요. 우리한테 하소연하는 거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들을 쓰지 말아주세요. 작은 나라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니까요. 석유와 자동차 사용을 줄여주시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장학금을 보내달라, 책을 보내달라 절대 안 그러죠. 함께 살 수 있도록 당신들의 생활을 좀 바꿔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녹색 소비자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이미 들었던 강의고 많이 이해하고 알고 계셨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내 생활에 적용되고 내가 윤리 소비 교육을 하는 지도자로서 나는 이걸 왜 해야 되나? 왜 하려고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 시민 활동가로서 같이 함께 가자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녹색 소비자란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개념 들어오셨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누구의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나의 소비 생활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거나 소비 수준을 낮추는 소비자. 이게 녹색 소비자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내 생활을 먼저 바꾸고 우리 삼터를 같이 만들어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같이 노력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